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을 것 같은데 화장품 사업자 등록 건수는 한 3만 건 정도. 우와, 네. 치열하고 약간 좀 저조해서 해외로 도피를 하신 건지. 이 숫자만 봐도 굉장히 치열한 시장인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공식 트렌드 속 패션을 찾으러 온 남자 하입니다. 야만.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일리스트 이런입니다. 패션 궁금하신 거 다 물어보세요. 예런. 자, 오늘의 주제. 지금은 K-뷰티 시대이잖아요. 네. 오늘의 게스트. 야, 저는 홍문으로 만들었는데 저한테는 약간 용 같은 존재시거든요. 이무기에서 용으로 되는 뷰티 코스메틱 최철호 부사장님 그리고 혼진영 부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쳤다리. 금방 하하님이 소개해 주신 그 화장품계 이무기 뷰티 코스메틱의 부사장 최철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내 쪽 해외 채널과 마케팅 둘 다 맡고 있는 홍진영 본부장입니다. 아우. K-뷰티가 해외에서 좀 어느 정도로 핫한 거예요, 도대체? K-뷰티가 핫한 정도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오. 핫해진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한정적이었어요. 제가 이제 중국 위주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 어디에도 다 저희 K-뷰티가 보이고 있는. 네, 특히 이제 제일 큰 미국 시장, 그 다음에 시장도 먹었어요? 네, 해외 화장품 수출 1위 국가가 한국입니다. 와.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중국, 이제 일본. 일본에서도 수입 브랜드 저희가 1위입니다. 프랑스를 다 제끼고 저희가 1위를 차지합니다. 원래 일본 제품으로 저희가 막 이렇게 맞습니다, 수입해서 쓰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SK2 뭐 이런 거 막 그죠? 예, 일본의 이제 유명 브랜드들이 K-뷰티를 이제 벤치마킹하고 있는 저희 말 다 했다. 예, 유명 브랜드들이 저희 화장품 이렇게 쌓아놓고 연구하는. 연구를 해서 이렇게 왜 못 만들어? 예, 하면서. 장점이 무엇인가 막 이런 식으로 연구하고 있고 제일 인기가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수출액으로는 중국, 그다음에 미국, 일본 이런 순이고요. 동남아라던가 최근에는 아랍에미리트라던가 이런 이쪽 화장이 다르지 않나요? 약간 이쪽 근데 세잖아요. 최근에 쇼폼 릴스 같은 것만 봐도 아랍인들에게 한국 화장을 한다면 이런 게 엄청 뷰수도 많이 나오고 맞아요. 예. 그리고 나라별로 음. 뷰티 플랫폼도 엄청 확대가 됐어요. 일본으로 치면 돈키호테 얘는 코스트코에서도 보이고 처음에 또 다이소에서 시작하셨다고 하시고 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국가별로 이 채널들이 좀 많이 다른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채널 비중으로 보면.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이 훨씬 더 큽니다, 시장이. 8대2 아니면 뭐 심하게는 9대1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본의 오프라인 샵에는 한 18,000군데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편의점은 빼고. 걔는 편의점까지 들어가는데 편의점 8,000군데? 네네. 일본의 웬만한 브랜드들보다 더 많이 저희가 입점해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거리도 일본보다 멀고 온라인으로부터 먼저 저희가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을 저희가 제일 많이 이용해서 시장을 확대했습니다. 이제 글로벌로 흐름을 보면 유럽 안에서는 이제 오프라인 입점을 할 때 내셔널 뷰티 샵 같은 데도 들어가지만 파머시라는 어쨌든 약국이라고 불리는 채널에도 입점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 짜릿했던 게 안경도 그렇고 네. 이런 원단도 그렇고 가죽도 그렇고 메이드 인 뭐 이태리 뭐 이래 약간 느낌 있고 간지난다 우리말로. 그치 그런데 화장품 쪽에서는 메이드 인 코리안. 네. 가장 강하죠. 가장 파워풀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10년 전부터는 뭐 K-뷰티 한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세계 재패를 할 정도인지는 몰랐거든요. K-뷰티가 언제부터 이렇게 갑자기 인기를 얻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가 다양한 기술도 이제 많이 개발을 하지만 화장법에 대해서 저희가 세뇌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 일본에서 저희가 했던 방법은 이제 마스크팩 같은 경우 일본에서는 이제 좀 스페셜 케어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이렇게 썼던 건데 저희는 대용량을 해서 저렴하게 주면서 매일 써. 원데이 신선생 원식처럼. 계속 이렇게 하는 거. 네네네네. 근데 그게 되게 커요. 네. 되게 저 크게. 와이프 다 있잖아요. 그치. 얼마나 뺏어 쓰는데요. 그 제품이 저희가 4년째 롱런하면서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화장품 단계가 굉장히 작은데 굉장히 우리는 스텝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제 한국 뷰티의 화장 방법은 이런 거야 해서 다양한 걸 쓰게 만드는 거죠. 제일 유명한 니들샷. 저 처음 썼을 때 너무 아파서 친구가 이제 100샷을 쓰다가 300으로 넘어갈 거라고 너 이거 쓸래? 해서 이제 줬는데 제가 쓰고 아파 안 써 이랬는데 그 다음날에 피부 결이 달라진 네. 거예요. 근데 사실 근데 화장품으로서는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마케팅. 네. 아프다. 네,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든 거는 대부분의 브랜드사들이 비슷비슷한 성분을 갖고 화장품을 만들잖아요.
독보적이니까. 똑같은 성분을 갖고 만든 화장품을 갖고 싸우기에는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많은 브랜드들이 똑같은 성분 갖고 내 거가 좋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소비자들한테는 진실성이 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진짜 소비자가 효과를 느낄 수 있는 화장품을 만들 것인가의 고민으로서 리드샷이 나왔고, 이걸 만들었더니 아파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아픈 화장품을 쓰게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런 근데 너무 여성분들의 아팠어.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본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거기 MD들이 안 돼. 이거 화장품 이거 팔면은 반드시 클레임 들어와. 아프다고. 아파. 네. 그래서 이제 전략을 바꿨죠. 이제 다른 데 가서 화장품 팔러 간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나오면서 제가 이제 리드샷을 주고 나왔어요. 이거 한번 써봐. 한번 써보고 관심 있으면 연락해 했는데 이거 뭐야? 왜 이렇게 화장품이 아픈데 좋아? 이렇게 이런 너브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쫙 퍼지고 부사장님이 말씀하실 때 신나셔가지고. 그러니까 인종별로 피부 타입도 다 다를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가지고 계신 제품 중에서 이 제품은 특히나 이 나라에서 좀 잘 팔려 아니면 뭐 이 제품은 어디 나라에서 너무 잘 팔려라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주요 타겟으로 삼는 뭐 10대부터 30대까지의 그런 여성 소비자들이 가질 수 있는 피부 고민들이 모공이라든지 트러블, 주름 이런 것들의 고민들은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네. K뷰티들이 제품을 만들 때 소비자들에게 어떤 성분이나 제품이 맞을지를 고민해서 이제 제품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 소비자에게도 맞는 제품들을 충분히 이제 가지고 있고 그걸 알리는 작업을 통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아는 마케팅 전략도 어떤 게 있었냐면 어떤 뷰티 팝업 행사를 갔는데 피부 컬러에 따른 컨실러들이랑 쿠션을 한 6개, 7개를 받았는데 흑인이시거든요. 네네. 안 맞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밝은 거야. 그래서 막 그거를 우리나라의 티르티르에서 이 컬러를 한 30개 네. 피부 타입별로 이거를 만들어서 30개를 다 보낸 거예요. 흑인분들이 티르티르 팩트를 정말 많이 써요. 뭐 예전으로 따지면 이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돈 많은 브랜드들이 이제 좋은 광고 모델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내 제품이 이렇게 좋아하면 이제 그때 다 따라서 샀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스몰 미디어 뭐 마찬가지 이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나오면서 조그만 인디 브랜드들이 다양한 제품을 소비자들한테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게 됐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경쟁력이 돼갖고 전 세계에 적합하게 이제 마케팅을 하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 많은데 왜 그렇지. 굳이 K뷰티가 인기가 많은지도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품질을 합리적인 가격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많이 말씀을 주시고요. 소비자들이 어떠한 성분에 관심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혹은 어떤 피부 고민이 있는지 빠르게 캐치를 해서 성분을 찾아내고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것 또한 K뷰티가 가진 굉장히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K뷰티의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온라인 마케팅과 이커머스 쪽으로 많이 좀 집중을 하세요. 온라인 마케팅 방식으로 놓고 보면 뭐 틱톡, 뭐 인스타, 엄청 많이. 네네 이런 방식들을 많이 쓰고 계신 거죠. 근데 틱톡에서의 흐름을 보면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비주얼 후킹을 할 수 있을 만한 컨텐츠들을 좀 많이 만들고 계시고, 두 번째로 저희가 K뷰티가 성분이라던가 효능이 좋다라는 포인트를 이용해서 너의 피부 고민을 우리 제품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컨텐츠들도 많이 만들면서 이제 노출을 이제 맥스로 가져갈 수 있는 방식들을 좀 쓰시면서 자연스럽게 미국 쪽 이커머스로 연동되는 걸로 많이 가져가시고요. 큰 브랜드들은 뭐 예를 들어 미샤가 사나와 함께 한다던가 설화수, 로제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팬덤이 확실한 모델들을 함께 하면서 좀 알리는 거를 하고 있는 거죠. 국내 뷰티 시장은 어때요? 레드오션입니까? 어느 정도 화장품 회사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가늠이 안 되지만 엄청 많다는 건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제 주변만 봐도 너무 많아요.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을 것 같은데 화장품 사업자 등록 건수는 한 3만 건 정도 되는 거예요. 와. 예. 실제로 제조를 한 회사들만 해도 한 10,000개 이상이 됩니다. 10,000개요? 예. 이 숫자만 봐도 굉장히 치열한 시장인 거죠. 국내에서 이렇게 너무 치열하고 약간 좀 저조해서 해외로 도피를 하신 건지. 일정 정도 맞는 말이신 것 같고요. 왜냐면은 파워풀한 회사들이 좁은 시장에서 싸우다 보니까, 싸우다 보니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을 투입했을 때 그게 수익화되는 게 굉장히 낮은 거죠, 수익률이. 예, 중국이라든지 일본, 뭐 미국 여러 국가들로 가서 저희가 이제 노크를 하고 거기서 개척을 해낸 거죠, 시장을. 국내 마케팅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리브랜딩하는 브랜드들도 좀 요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랜 역사를 가진 큰 브랜드들이 좀 리브랜딩 많이 하시는데 이제 설화수 같은 경우도 패키지가 아예 바뀌었잖아요. 네,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계속 이어져 온 그 설화수만의 헤리티지가 분명히 있는데 젊은 세대에 맞게끔 그 네. 헤리티지를 이어가면서도 또 나름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게끔 하는 리브랜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방식이 패키지에 대한 디자인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이니스프리도 리브랜딩 좀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그래요? 최근에는 예전에는 뭐 제주라던가 자연주의를 표방을 해서 좀 많이 제품을 만드시다가 네. 최근에는 더 뉴 아이리라고 해서 다양하게 좀 다루기 위해서 좀 리브랜딩을 하셨더라고요. 결국은 지금의 트렌드에 맞게 어떤 성분들을 가지고 잘 제품을 만들고 알릴지에 대한 고민들을 바탕으로 리브랜딩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케팅만 잘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흐름을 다 읽어야 돼요. 요즘 친구들이 뭘 뭘 좋아하는지. 좋아하고 막 하는지를. 요즘에는 캐릭터 콜라보도 좀 많이 해요. 망곰이랑 아이소이, 헬로키티랑 바닐라코, APR이랑 춘식이. 근데 딱 그 브랜드를 생각했을 때 너무 잘 어울리는 캐릭터를 또 고르는 것도 네. 이것도 진짜 능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키링, 뭐 콜라보 이런 형태를 통해서 좀 소장 욕구를 불러 일으켜서 하는 마케팅 방식도 요즘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오프라인이 네. 망할 수가 없구나 여기는. 그쵸. 약간 인디 브랜드 쪽에서는 그래서 이런 틱톡을 중심으로 한 쇼폼 마케팅이라던가 혹은 요새는 막 빅한 인플루언서들의 그런 리뷰도 많지만 요새는 팔로워가 적은 분들의 리얼 리뷰를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맞아. 네, 지시감 있게 진정성, 느끼는 네, 거죠. 네. 연예인이 쓴 것보다는 내 친구가 좀 추천하는 추천해주는 거. 제품에 호감이 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매출 규모가 된다라는 분들은 팝업 스토어도 많이 하세요. 요즘에는 네, 성수 쪽에서도 많이 하시는데 라카, 어퓨, 뭐 아이소이, 뭐 클리오까지 네, 하고 계시기 경제 업체 때문에 아닙니까? 잘한다. 우리도 잘하지. 잘하시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사실은 팝업을 하시는 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기엔 좀 체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패션 방송이잖아요, 여러분. 아, 맞네요. 제가 일을 하면서 항상 이제 이런 패션 플랫폼들을 되게 많이 들어가 보는데 무신사 들어갔더니 무신사 뷰티 위크 막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패션 플랫폼에서도 뷰티 제품을 많이 입점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혹시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또한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는 게 뗄수 없죠, 정말 할 수 사실. 없죠. 왜냐하면 사실 이런 버티컬 채널들, 전문 채널들에서의 활동하는 소비를 하는 고객군도 분명히 존재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브랜드를 한 번 더 알릴 수 있는 노출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저희 브랜드에 관심이 없었던 고객들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구매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이게 매출 목적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약간 마케팅이라고도 사실 생각을 해요. 무신사가 전년 대비해서도 막 100% 실적을 냈다고 하고 한 플랫폼 안에서 두 가지를 다 살 수 있다는 게 패션, 옷 좋아하는 사람은 솔직히 메이크업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 그래서 패션과 메이크업 흐름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스킨케어도 연결이 되는 게 요새는 화잘먹이라는 키워드도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메이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본 화장이 피부가. 잘 먹을 수 있는 피부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스킨케어에서도 화잘먹 키워드로도 또 좀 중요하게 저희가 제일 생각하는 중요해.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무신사에서 좋아야 다 연결돼요. 네. K-뷰티의 전망이 어떨지 너무 궁금합니다. 미국에 실리콘밸리가 있듯이 한국에는 뷰티밸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뷰티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좋은 화장품을 만들 수 있는 ODM, OEM 인프라도 있고요.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인프라도 있고요. 거기에 굉장히 좋은 인원들이, 젊은 인원들이 뛰어들어서 창업을 하시고 계속해서 새로운 브랜드들이 또 새로운 화장품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1세대, 2세대, 3세대의 화장품 브랜드들이 조금 멈칫할 수 있지만 새로운 세대들이 또 다시 거기를 커버하고 더 넓히고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앞으로도 K-뷰티는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점점 더 성장할 것이다. 네, 그렇게 판단합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나 그래도 뭐 모델분 안 쓰시는 건 아는데 계속 욕심내요. 혹시나 아니 나 말고 말고 혹시나 마음에 두셨던 분들 왜냐면 아. 흔들릴 수 있거든.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치. 진짜 우리랑 찐팬이라던가 다 뷰티랑 잘 뷰티 것만 써. 맞는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별님? 저희 VT가
이러면 또 갑자기 자랑 같긴 한데 특정 연령대를 국한하고 있지는 않고 사실 10대부터 60대까지 다 쓰는 화장품으로 조금 유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이 또 융두옥정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6세 아이도 있고 6세 아이. 패키지로 모델을 가족 남성 모델도 있을 네. 고 그치, 그치. 많이 상해 있습니다.